금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지루합니다.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가격이 크게 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한참 거래가 제 기준에서 제일 많이 됐을 때는 2019년도가 좀 많이 됐고요. 20년도, 21년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795.67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아시아 시장에서 급락을 했었고요. 미국 본장이 열릴 때 바로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진짜 좋은 흐름이 뭐냐면은 비교를 했는데 밑에가 나스닥 지수의 30분봉이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할 때 금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양이 가장 좋긴 좋아요. 실제로는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나스닥 지수가 뭐 급락할 때 금도 급락하고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금은 안 올라가고 하는 이상들도 조금 있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이 다시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홀드 허브에 돼 있는데 피아트 큐런시 해가지고 종이돈하고 상품들이 얼마나 가치가 이제 절하가 됐는지 2000년도부터의 기준이거든요. 홀드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상품들이나 다른 달러들 있죠. 피아트 머니들이 얼마나 구매력이 감소했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치가 평가 절하됐느냐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장 최신 자료거든요. 100을 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이에요. 홀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상품들은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US 달러 지금 2000년도 1월 기준이거든요.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모든 게 가치들이 지금 20%, 30%, 20% 미만으로 가치가 이제 급속도로 더 하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지금은 또 급격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가만히 금만 들고 있어도 다른 US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파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달러라든지 뭐 러시안 루블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굉장히 그한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스위스 프랑이 평가가 가치 절하가 가장 덜 된 거죠. 그나마 통화 중에서. 그래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러 인덱스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6개의 통화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스위스는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를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통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통화들이죠. 이제 그 정도 되면 화폐 축근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MMT에서 얘기하는 대로 화폐 축근국에서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 보다 높을 때까지 그때는 발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떡하냐, 그때 되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100이라는 돈을 찍어내서 민간에서 세금으로 90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적자거든요. 10이라는 적자 재정이거든요. MMT에서는 그거를 민간 부분에 10만큼의 흑자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각이 다른 거죠. 금이 미국 달러에 반대로 움직인다면 백금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미국 달러에 꼭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구매력이 이만큼 감소되는 거. 이게 지금 보면 초록색 붉은 게 US 달러거든요. US 달러가 계속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비드 19 때 달러가 기해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작년 3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103.960 달러가 기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고 나서 달러를 엄청나게 푸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여기 지금 이런 모양이 나타낸 거예요. 달러가 조금 올라가면은 금이 뭐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보세요. 0.16% 상승하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환율도 같이 상승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한번 곰곰하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아 우리나라 원 달러 원 환율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러 원 환율이에요. 달러 인덱스 지금 일봉 보겠습니다. 물론 상승 각도나 이런 거는 100% 일치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워낙 강세다 그러면 오히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주요 6개국 통화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근 뉴스입니다. 이거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고요. 2021년 8월 31일 자료입니다. 미국 달러만 믿어서는 안 돼. 이제 금 사들이는 신흥국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머니투데이에 정혜인 기자님이 글을 썼습니다. 세계중앙은행 2분기 금 순매수 200톤, 전분기 대비 50%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달러 말고 금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헤드만 이제 읽어보셔도 되는 거죠. 최신 금 관련된 뉴스라서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공에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신고를 안 하죠.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자료 내보내드렸잖아요.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데 금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뭐 만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걸 은화를 조자산으로 한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럼 대박 나는 거죠. 엉튀기 10배, 20배, 100배 돼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조선일보에서 나왔고요. 성상경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이분이 자료를 줬겠죠. 위기 때 가장 안전하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 많이 보유한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5월 4일이네요. 좀 됐네요. 2021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491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2월 18일의 39억 달러보다 113배가량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는 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가 1몇 %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보다 작습니다. 적은 이유는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유로화, 뭐 파운드화를 엔화를 찍어내가지고 자기들은 전 세계에 가서 바로 환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돈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로 비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기축통화의 힘이라는 거죠. 대신 이 나라들은 상당히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세계금위원회,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시가로 환산한 보유금이 각국 외환 보유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78%, 독일은 74%, 프랑스 64%, 이태리 69%, 오스트리아 55%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스위스, 뭐 인도 뭐 이렇게는 좀 작죠. 러시아가 아까 살펴본 대로 22%로 그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MB정부 때 104.4톤 보유하고 지금 10년째, 11년째 뭐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외환 보유액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과 함께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인 듯 합니다. 금쟁이로서 성상경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이분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WGC 있는데 있죠. 여기 지금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월간 중앙은행 금 보유량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 벌써 울렁증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월간 중앙은행 통계 2021년 9월 1일 나오고요. 중앙은행 공식기관 데이터 범주 수요 공급 디맨드 앤 서플라이 뭐 이런 식이겠죠. 금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요한 금 보유자입니다. IFS 통계를 사용하여 수집된 이 금 보유량 데이터는 중앙은행의 보고된 구매 및 판매를 금과 함께 국제 보유고의 백분율로 추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중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 그 얘기를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트리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은 조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 2021년도 2분기 지금 최신이죠. 금 보유량 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에서 막 나오는 거죠. 미국이 제일 많아요. 8,133.46톤. WGC에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지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보잖아요. 중국이면은 차이나 해가지고 1948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인도도 보면은 조금 작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703.71톤인데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 이래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겠죠. 상위 30개국이거든요. 여기에 1번이 미국 1등이, 2등이 독일, 3등이 이태리, 4등이 프랑스, 5등이 러시아, 6등이 중국, 7등이 스위스, 8등이 일본, 9등이 뭐 인도, 10등이 네덜란드 이런 수로 돼 있거든요. 쭉 30위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로 치면은 9위거든요.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금액 순위 해가지고 이 최신 자료인데 한국이 8위네 8위,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4,600억 불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금은 104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은 외환 보유고 비중 중 1.3%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21.3%,
25%, 아까 22%하고 비슷한 수치죠. 독일이 76%, 프랑스가 63%, 영국이 10%, 이태리가 8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택도 없이 작아요. 외환보유고는 8인데 외환보유고 중 금의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그 OECD 국가가 지금 38개국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뭐 여기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금 보유량을 비교해보면은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36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외환보유고를 8위 가지고 있으면 금도 8위 정도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금을 무지막지하게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전까지가 이제 리플레이션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약간만 뭐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2021년 금의 중장기전망. 결론은 그냥 그 여윳돈 생길 때마다 금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결론이 쉬워요. 그렇게 따지면. 금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6,000년, 최소 뭐 4,000년에서 6,000년 정도 동안에 가치를 발휘하면서 계속 화폐였잖아요. 진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971년도 닉슨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하면서 금본위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1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이면 딱 50년이네요. 50년 동안 달러가 이제 종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강한 그런 기축통화들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기축통화가 되면서 50년, 뭐 20년, 30년, 뭐 100년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통화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금과 은으로 회귀를 해요. 그 가치들이, 그 진짜 돈들이. 지금 세상이 아무리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그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는 이제 무시를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도 누르고 은 가격을 누르는 거예요. 실제로 금과 은 가격이 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를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조차도 아예 금이 가치가 없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신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던지잖아요.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